제46년. 자, 이 내용은 고구려가 어느 정도로 백성을 관리했는지 나오는 내용이라 넣습니다. 제46년 백성을 4등급으로 나누다. 458년이고요. 서기. 고구려 사초력 장수 26년, 장수 연호 26년이니까 제46년 458년입니다. 4월 달에 백성을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자, 백성을 나눈 거고 귀족이나 왕족은 아니죠. 즉 귀족하고 왕족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귀족, 왕족은 종실이라고 그러고 왕족, 이건 왕족이죠. 자, 외처, 이건 귀족이에요. 자, 외처, 고구려의 첫 성립될 때 5개의 부 있죠. 계루부, 연노부, 순노부, 이런 그 외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왕족, 지금 현재 있는 왕의 직계들, 그리고 외척들. 자, 이게 바로 이 외척들이 귀족이죠. 귀족. 이게 귀족. 자, 이 귀족 밑에 있는 백성들을 4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등급은 호족, 두 번째 등급은 토족, 세 번째 등급은 우족, 네 번째 분족은 천족. 그래서 호족은 지방의 세력자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각 지역의 그 성주들급이 되는 거예요. 자, 토족은 지역 정착민, 이건 거의 촌장급입니다. 낮은 게 아니라 토족들도 족자가 붙잖아. 그 지역의 촌장을 배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족은 임시 거처하는 족들 말이에요. 거기도 촌장이 있겠죠. 이 우족은 그 동등이 배경으로 이끌고 전나라에서 망명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명해 온 사람들. 예. 아니면 재해가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임시 거처 부족을 말하고요. 천족은 가장 낮은 부족, 평민이란 뜻이에요. 가장 낮은 계층. 노비 아닙니다. 노비가 아니야. 그냥 백성입니다. 노비는 노비라고 그럽니다. 천족은 가장 낮은 계층들을 말해요. 자, 왜 천족도 평민이라고 하는데 가장 낮은 평민입니다. 가장 낮은 평민. 천족의 자식도 재질이 좋으면 국학, 4개 사부에 국학을 뒀잖아요. 국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고, 그 국학에 들어가서 재능이 인정되어 출사, 벼슬을 한다는 얘기죠. 하게 되면 천족을 면하고 토족, 즉 토족 이상이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토족 이상이. 그러면 천족은 그냥 평민, 벼슬을 안 하는 평민을 천족이라고 그러지 노비는 아니구라는 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되게 하였다. 자, 종실과 외척이 호족과 결혼하면 지방 세력자 되죠. 반드시 경부와 인부의 허락을 얻은 후에, 나라의 허락을 얻고 나서 호족으로 들어가고 호족에, 나라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끼리 결혼하는데 그거보다 아래 등급으로 결혼하려면 나라의 허락을 받고 호족에 기록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지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어렵게 했다는 얘기는 자기 귀족끼리 결혼하라는 얘기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 자기 계급에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자, 이제 8월 기록입니다. 눌지, 신라의 왕 눌지가 죽고 그 아들 자비가 섰다. 자, 그거는 천자국이기 때문에 제후국의 기록도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변동이 오면 기록을 합니다. 자, 장수태양 50년. 조다가 라운을 낳다. 조다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네, 문자명 태양의 아버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구려 사초력 장수 30년, 제50년이고요. 장수 연호 30년째고 462년. 5월에 조다의 아들 라운이 태어났다. 훗날에 문자명 태양이에요. 그럼 조다는 문자명 태양의 아버지죠. 조다 태자입니다. 정수로 후의 아들이기 때문에. 혹자는 라운이 장수 태양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52년. 장수태양 52년입니다. 52년 간첩 도임을 백제로 보내다. 464년이에요. 자, 이 내용이 삼국사계는 고구려 본계는 안 나와요. 백제 본계는 나와 또. 이게 백제에서는 백제가 한번 된통 당한 역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는데 백제석이 또 백제왕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책보고님이 운영하는 그 시민혁명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백제 책을 꺼내라고 박창하 필사본이고 하진규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책보고 교정 편집인데 백제석이 백제왕기에도 이 내용이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백제 봉기할 때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사초력 장수 32년, 제위 52년이죠. 464년 5월 승려 도림을, 승려라고 가로해 놓은 거는 승려란 단어는 없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림이 승려구나 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백제로 보내서 그들의 허화시를 염탐하게 하였다. 장수왕이 직접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장수왕하고 무척 가까운 분이야.
근데 이 태왕, 천자하고 그렇게 가깝게 대화할 수 있는 스님은 국사 정도, 나라의 위대한 스승 정도 되는 스님인 거예요, 이분이. 고승이죠. 고승인데 본인이 특별히 스파이가 돼서 고구려를 위해서 백제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마무리했고 24년 동안 전략을 짠 거야. 드디어 이제 그 전략을 전쟁하기 전에 실행에 옮기는 공격 준비 작업으로서 새로운 10년이 시작된 겁니다. 백제의 국력을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441년, 이후보다 23년 전입니다. 장수태왕이 441년 장수 9년에 비유를 정벌하기 위한 책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말렸다? 숙부인 용덕, 월나라 왕 용덕이 막아냈습니다. 책략도 없이 전쟁했다가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금님? 준비하고 싸우세요. 그때부터 준비 들어간 거고 드디어 그 책략이 마무리되고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바로 안 싸워. 스파이 만들어냅니다. 왜? 적의 허와실을 다 알아야 될 것이고 첫째. 두 번째, 적을 혼란에 빠뜨려야 되고 적의 힘을 빼야죠. 그리고 공격하는 거야. 자, 464년. 지금 464년입니다. 지금 464년. 고구려의 첩자 승려 도림을 백제에 파견을 합니다. 백제 본기를 보면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도림은 바로 바둑 고수였다. 예, 464년 도림은 고구려에서 거짓으로 죄를 짓고 백제로 망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466년에 2년 있다. 백제의 재증걸로 국경지역의 태수나 장군으로 보인다. 고구려에 항복한. 도림이 간지 2년 후야. 뭐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저는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자, 국정을 지키는 태수나 장군은 가장 신복을 보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항복을 해? 이거는 도림이 뭔가 수작을 부린 거야. 이 사람이 위기에 빠지게 하고 역적 누명을 쓰고 처와 자식을 죽고 재증걸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도림이 몰래 본인의 약은 안 밝히고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줬겠죠. 그래서 재증걸로가 고구려로 항복을 합니다. 도망가는 거야. 망명하는 거야. 왜? 자기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자기 처자식, 가족, 삼족은 다 죽었어. 계로왕이 원수라고. 이때 왕이 계로왕이. 이 당시 466년에. 그러면 재증걸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자, 재증걸로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군사를 사열하고 정비합니다. 자, 474년 드디어 백제 공격이 이뤄집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441년에서 474년이야. 74에서 41을 빼면 33년. 한 세대가 흐를 시간만큼 집요하게 준비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백제 계로왕이 이렇게 망해가는 과정은 백제 봉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뭐 제방도 쌓고 임금님 궁궐도 화려하게 짓고 이런 거는 그때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보고 지금은 고구려 위주로 봅니다. 그 계로왕도 제방 다시 쌓고 성곽 다시 쌓고 하는데 백제를 위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예요. 도림의 얘기를 듣고. 맞죠? 근데 그거를 백성이 좀 쉬어가면서 힘을 비축하면서 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민심이 떠나죠. 자, 장수태왕 54년입니다. 장수태왕 54년 3월 부비의 혼인 요청을 거절하다. 466년 3월. 자, 이 검은색 글씨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내용입니다. 초록색은, 파란색은 무슨 내용? 예, 초락, 고구려사 초락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내용 보면 좀 속이 뒤집어져요. 거꾸로 자꾸 기술을 해놔서 54년 460년 봄 3월에 사신을 보내 부기와 교류하였다. 부기의 문명태우가 장수태왕에게 편지를 보내 왕녀를 천거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장수태왕의 딸을 천거해라. 부기의 신부로 보내라. 장수태왕이 표를 보내 말하기,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내 딸은 이미 출가하였으므로 내 동생의 딸로서 대신하기를 청한다. 브라브라브라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 부기가 천자국으로 보이고 장수왕이 제후국인 것처럼 기술했는데 진실은 뭔가? 자, 고구려사 초락을 보겠습니다. 장수 34년 466년 정월이에요. 탁발준, 우리 이름 부릅니다. 그냥 준이라고만 나와. 부기의 고전이에요. 준의 처 풍씨가 자신의 아들 탁발홍, 그러니까 준의 처니까 부기의 고전은 이제 죽었고 그 아들 헌문제 탁발홍, 부기의 헌문제가 이제 걔들의 왕이야. 자, 풍씨는 이제 태운 거죠. 문명 태우니까. 자기 남편 죽었어. 탁발준은 죽어서. 풍씨가 아들 홍을 위하여 고구려에 청원해서 육궁 꼴에 자기도 황제처럼 꾸미는 거예요. 동쪽은 고구려가 황제지만 서쪽은 우리 부기가 황제다고 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황제라고 그러죠. 소황제. 자기들은 적은 황제야. 예, 고구려가 대황제고. 그래서 자기들도
6개의 궁을 갖겠대. 그러니까 궁은 후궁을 3명을 두고 비를 또 3명 이상 두겠다는 얘기예요. 6개의 궁을 두겠다는 겁니다. 부인을. 그래서 고구려의 천자 대황제의 딸이 공주가 나한테 와야 소황제로서 권위가 쓸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짜잘한 제후들에게 했는데, 이미 그래서 고구려에서 장수태왕이 보내주겠다 해. 근데 그 딸이 이미 결혼했던 딸이야. 결혼하고 남편이 죽었든가 아니면 이혼을 했든가 한 번 결혼했던 딸이야. 그래, 내 딸 중에 얘밖에 없는 얘 보내겠다 했어. 그랬더니 북위에서 한 번 혼인하였던 분은 정식 후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식 부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사양한 거야. 근데 여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부랴부랴 이상하게 했는데 결국 뭐 어쩌고저쩌고 부결된 걸로 아니에요. 거절된 걸로 나오는데, 진짜는 그래, 니들이 정 원한다면 내 딸 중에 결혼 한 번 했던 얘라도 후로 맞이하면 내 보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절할 수는 없고 외교적으로. 그래서 천자인데 소천자가 지금 대황제님 나 좀 세면 좀 세워주세요 하니까 그럼 보내겠다 했는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양한다고 알려온 겁니다. 자, 정월입니다. 54년 466년이죠. 제중걸루가 백제에서 항복하여 왔다. 이거는 고구려사 철학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백제 본기에는 정확하게 기록입니다. 제중걸루와 고이만년, 제중이 성이에요. 고이도 성이고 제중걸루, 고이만년 두 사람. 이름이 두자한 거 보니까 일본 애들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백제 주류가 백제가 망한 후에 일본 외열도로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지배계급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성씨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 성씨들 두자, 성 두자, 한자로 쓸 때 이름 두자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자, 제중걸루 고이만년은 본래 백제 사람인데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했었다. 자, 이 얘기는 제중걸루와 고이만년이 함께 항복한 걸로 보이죠. 그러네. 464년에 도림 떠오르죠. 도림이 스파이로 망명했잖아. 그리고 지금 466년, 2년이 지나서 지금 억울한 사람이 발생했어. 그리고 이들이 죽지 않고 도망했네.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자기가 전쟁에서 지거나면 수치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든가 적의 전쟁터에서 죽든가 합니다. 이 당시 사가문경을 갈 때도 왜 자기가 살아남거나 항복을 하면 내 처자식하고 삼족이 다 죽어.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본인 하나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다 죽었으니 패했어도 죄를 묻기가 뭐하다고. 이렇게 너희들도 충성해서 싸우라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런 변방을 지키는 장군 내지 태수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망명을 해? 항복을 하고? 그 얘기는 모함이나 함정에 걸려서 억울하게 자기들 자식이 죽고 자기도 죽을 위해 상황에 처했는데 탈출했던 얘기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도 도림이 함정을 파놓고 탈출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그거는 비밀리에 한 거기 때문에 역사책에 전혀 기록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소설을 풀자면 그렇게 나는 소설을 쓰겠어. 내가 소설을 쓴다면. 이미 누군가 소설을 썼다면 이런 내용으로 썼겠죠. 예. 이런 내용으로 앞뒤가 그렇게밖에 내용이 안 돼, 지금 상황이. 예. 백제의 사우라비들, 장군들은 절대 항복 안 합니다. 신라도 그래. 인정 못해. 나가서 죽으면 죽었지 안 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물론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오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백제도 그렇게 망할 때는 아니거든. 다시 한번 부흥할 때, 이럴 때죠. 자, 57년 8월입니다. 장수태양 제57년 8월. 백제가 남쪽 변경을 침공하다. 469년 8월. 이건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57년 469년. 가을 8월에 백제 군대가 남쪽 변경을 침입해왔다. 그냥 침입해왔다면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는 일본 애들이 손을 좀 본 것 같아요. 백제에게 좀 유리하게 쓴 느낌이 들어. 자, 그 내용 자세히 볼게요. 고구려사 철학에 좀 나옵니다. 장수 37년, 그러니까 장수 제위 57년이고요. 469년 3월 8월입니다. 경사, 계로왕이죠. 경사가 대방에 쳐들어왔으나 폐하에 물러갔다. 경사, 계로왕, 백제의 계로왕이 백제가 이제 군사력이 커진 거예요. 싸울만 한 겁니다. 계로왕 입장에서는. 자, 10월. 경사가 쌍현성을 고치고 왜 대방을 쳤다가 졌으니까 고구려의 군사력이 결코 약하지가 않구나 느낀 거야. 쌍현성을 고치고 청목명에 큰 목책을 설치한 후 북한산의 병졸들로 하여금 나누어 지키게 했더니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변경. 이에 상, 장수태양이 이르길 그대로 두고 동정을 살피라. 여기 있죠. 왜? 고급 스파이 도림이 지금 가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 예.
백제를 망하게 하는 작업. 더 망해야 될 때야. 잠시 흥한 것처럼, 군사력이 세진 것처럼 군사를 소비하게 만들어야 돼. 자, 지도를 떼보겠습니다. 자, 백제의 한성입니다. 여기 한성이고, 고구려 평양성입니다. 대방이 어딜까요? 대방. 자, 그 대방이 바로 요 지역 있죠, 요. 대방이 바로 백제 왼쪽에서 여기야, 여기. 아주 군사 요충지입니다. 백제가 여기를 친 겁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 이 백제가 대방을 정복을 하게 되면 대방 아래쪽 고구려 땅하고 송나라까지 다 백제의 영향력으로 들어옵니다. 요충지, 군사 요충지야. 치러 갔다가 저서 다시 왔어.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도 백제의 군사력을 판단할 수 있었고, 백제 입장에서는 아마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도림이 백제의 계로왕을 꼬드겨서 군사 임금님 정도 힘이면 싸울 수 있습니다. 대방을 쳐서 가져와야죠. 겁 없이 친 거야. 쳤다가 깨갱하고 돌아온 거고. 갑자기 외치겠어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름대로 계로왕도 다 이겨놓고 전쟁했겠죠. 전략 다 짜고. 근데도 백제가 이겨내. 왜? 도림이라는 스파이가, 도림이 있잖아, 스파이가. 백제 계로왕이 이제 대방을 칠 거라는 거를 알려줬겠죠. 그러니 이 평양에 있는, 안평에 있는, 평양에 있는 장수태양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정보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거야, 장수태양은. 공격할 걸 아니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공격하면 바로 격파하면 돼. 제일 약한 부대가 어딘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우연히 백제가 고구려의 남부지역을 쳤다, 이게 아니라 치게 유도하고, 백제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그거를 물리침으로써 백제 군사력을 파악하는 거죠. 장수태양의 역사에서는 부견을 멸망시킨 거는 그거는 맛배기. 진짜는 백제 땅을 정벌해서 백제가 웅진으로 촌다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장수태양 59년 9월의 얘기입니다. 백성 노구 등이 북위에 투항하다.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삼국사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이제 넣었습니다. 59년, 제59년 471년 가을 9월에 백성 노구 등이 북위로 도망하여 투항하니 북위가 각기 전택, 밭전제죠. 전과 집을 내려주었다. 이에는 북위 고조 연흥 원년이다. 마치 북위가 고구려에서 망명해온 사람들한테 무슨 큰 혜택을 준 것처럼 써놨어. 과연 그럴까? 보자고요. 고구려사 철학의 내용입니다. 장수 39년, 제59년이고요. 471년 2월 장군 연길과 호해 등을 보내서 3만 장병과 함께 숙신군 3천을 거느리고 실위, 북쪽의 유목민입니다. 저희 바이칼호 있는데요. 쳐서 북해 바이칼호로 추정이 돼요. 이르렀다. 2천여 리의 땅을 넓히고 금인상, 황금으로 된 사람 모양의 상이죠. 상 12개를 노획하여 황금으로 만든 사람 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왔다. 자, 고구려가 이 북쪽 바이칼호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멀리죠. 이 지도에는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그것도 3만. 이렇게 막강한 병사를 갖고 있는 고구려의 백성이 무슨 북위로 망명을 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자, 그럼 보겠습니다. 9월. 노구 등이 위로 들어가서, 그냥 위로 들어간 거야, 윗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간 거야. 전을 얻었다. 네가 그냥 줬어. 자, 노구가 지금 도망갔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들어갔대. 자, 어디 위치는지 모르지만, 자, 노구가 들어갔습니다.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북위 땅으로 갔어. 자, 일로 갔다고 치자고요. 갔더니 9월에 북위의 임금이 쫓아내지도 않고 이 밭전자는 경작지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밭으로 사냥터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전으로 사냥 나갔다 했을 땐 사냥터 전자고 농사를 지었다 할 때는 밭전자예요, 그때는. 근데 그냥 전을 얻었다고만 나와. 이게 사냥터인지 경작지인지는 모릅니다. 자, 노구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북위에서 그냥 전을 줬어. 그 일은 뭐야? 노구라는 사람이 항복을 한 게 아니라 고구려의 백성이 북위 땅에 가서 그냥 눌러 앉은 거야. 그랬더니 이건 망명한 것도 아니고 북위 땅을 띄워줬네? 제가 볼 때 이거 고구려 땅이 된 겁니다. 겉으로 외형상으로는 북위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구려 사람들이 그 북위 땅을 실효지배한 거야. 바로 2월 달에 3만 병사 갖고 북쪽을 정발하는데 북위가 왜 고구려하고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깨갱, 천자님 만세, 조공 보내면 되지. 예, 적극 지원합니다. 훌륭하신 일입니다. 이러면 끝인데. 그러니 노구가 망명해서 투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구려의 위세가 워낙 대당하니까 북위 땅에 가서
그냥 눌러 앉은 거야.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다? 그냥 실질적으로 고구려 땅이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삼국사기에는 마치 부귀에게 빌부터 간 것처럼 이상하게 일어났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자, 60년, 제위 60년, 도림이 계로왕을 낭비하게 만들다. 이게 고구려사 철학에 나오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안 나옵니다. 삼국사기 백제번기에 나오는데 고구려 번기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구려 번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백제하고 관련해서. 자, 고구려사 철학 장수 40년, 471, 제위 60년입니다. 4월. 도림, 장수태양이 8년 전인 464년에 백제로 파견한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고승, 스님이고요. 도림은 이미 경사와 서로 친하여져서 함께 화기애애했다. 뭐로 친해졌다? 바둑 고수라고 그랬잖아요. 경사가 계로왕이 바둑을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자, 도림은 경사가 궁실, 임금이 사는 궁과 전각들이죠. 성과 주변의 성과, 능묘, 그리고 황하강 주변의 댐, 이런 것들 투루 고치게 해. 그래서 8년 동안 백제의 재정을 낭비시킵니다. 그거를 한번 고치고 좀 여유를 갖고 농사도 풍족해지고 그 산업도 좀 풍족해지고 여기 되면 다시 또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한 거야. 그리고 한 번은 또 고구려 침략했다가 깨깅하고 돌아오고 이러니 백제의 재정이 낭비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백제의 재정이 낭비했다는 얘기는 백성들에게 대가를 지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국 백성들이 계로왕과 백제의 왕 그리고 관료들을 원망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8년 동안 그랬네. 8년을. 우와 소리가 나죠. 10년 동안 그렇게 만듭니다. 2년 더 만들어. 자, 백제 봉기를 볼게요. 계로왕은 바둑을 좋아했는데 도림은 바둑 고수였다. 464년 도림은 장수태양의 책략에 따라 거짓으로 죄를 짓고 백제로 망명하였다. 이게 464년 기록이고요. 그 이후에 472년 기록은 백제 번기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